CU쌤의 수학 개념 사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그래프 그리는 거, 간단하게 그리는 거, 교과서에 소개된 두 문제 정도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봤었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과학 교과서라든지 사회 교과서라든지 다양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그래프를 보고 제대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꼭 과학 시간, 사회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든지 혹은 다른 데에서라든지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그래프를 내가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해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는 거, 요것도 선생님이 교과서에 두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볼게요. 교과서는 동아출판 교과서에 있는 본문 속에 있는 문제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개념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요. X축, Y축. 우리 좌표평면 배웠었잖아요. X축, Y축으로 표현된 그런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리 변수 X, Y 배웠었잖아요. X, Y는 변하는 수의 줄임말 X, Y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 보통 이제 X값이 증가할 때 그래프의 모양에 따른 Y값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다가 XY 순서쌍을 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선으로 연결해서 직선이나 곡선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 이게 X값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래요. 그럼 이 x값이 점점 이 x값, 이 순서쌍의 x값은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x값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x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증가한다. 그때 이제 y좌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순서쌍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y값도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반대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면 짜자잔 살짝 지워보고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가 향하게 그려질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막 여기 점이 찍히고 막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 점이 찍히고 여기 점이 찍히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럼 이때 이 순서쌍의 x좌표를 보니까 이 x좌표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즉 증가하고 있죠. x값이 증가하고 있을 때 이 순서쌍의 y좌표는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점점 아래로 그리고 아래로 가고 있죠. 그럼 이때 y값은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모양이 반복하는 그래프. 지금 같은 모양이나 밑에 볼 건데 선생님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앞에 3학년 수업을 해서 그런지 중3 수업을 해서 그런지 사인, 코사인 그런 그래프가 막 이렇게 진동.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혹시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혹은 2학년 때 할 겁니다. 파동 그래프가 이렇게 물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리네요.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때 y값이 주기적으로 이때 y값이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속 변화가 값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그래프가요, 종류가 여러분이 다룰 그래프가 너무 많아요. 수학 시간에도 그래프 종류 되게 다양하게 배울 거고, 사회 과학 시간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학 교과서에 있는 거 두 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는 더 많은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두 문제만 보면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볼게요. 자, 요거 오토바이에 있는 사파도 같이 가져왔어요. 동아출판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요. 다음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밟아 서서히 정지하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X초일 때 오토바이 속력을 Y 미터 퍼 세크 혹은 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 보니까
미터 퍼 초 뭐 이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학 교과서. 브레이크를 밟기 전 오토바이 속력은 얼마인가 라고 보는, 자, 그래프를 볼 때 팁. X축, Y축이 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오케이? X축, Y축. 지금 X축이 초예요. 그죠? 초고, Y축이 뭐예요? 속력이에요. 그죠? X축이 시간, 초인 거고, Y축이 지금 속력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게. 지금 0, 원점에 있다는 건, 그 시간은 마이너스가 올 수 없죠. 그죠? 시간이 막 마이너스 1초, 뭐 시간이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1초일 거예요. 그럼 1초가 흘렀을 때, 여기, 요 점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요걸 보세요. 여기에, 여기 X좌표는 1초가 흘렀을 때, 그때 Y좌표, 이때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20,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초 지났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1초 지났을 때 속력은 20이다. 2초 지났을 때 속력도 20이다.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3초 지났을 때 속력도 20이고요. 4초 지났을 때 속력도 20이고요. 5초 지났을 때, 5초일 때 속력이 20인데, 근데 이때부터 속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6초일 때 속력이 20에서 지금 얼마로 줄어졌어요? 와, 이만큼. 어쨌든 20보다 아래 줄어들었고. 여기도 7초일 때 여기 Y축 읽어보시면 20보다 줄어들었고. 그럼 점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X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자. 언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1번. 속력은 얼마였을까요? 이렇게 계속 20m/초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오토바이 속력은 20m/초. 1초에 20m를 가는 빠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력이 감소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여기. 이 5초일 때부터, X가 5초일 때부터 속력이 점점 아래로 감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속력이 갑자기 푹 이렇게 갑자기 제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서서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그럴 거예요. 브레이크 밟는 순간 바로 속력이 0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속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감소하는 것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의 초를 보시면 5초부터 몇 초까지예요? 10초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10초 이후로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초일 때로 한번 보세요. 10초일 때를 이렇게 보면 그때의 Y좌표를 이때 여기 순서상 Y좌표를 읽어보면 0이잖아요. 그럼 속력이 0이에요. 속력이 0이 된다는 것은 정지 상태인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때 딱 정지를 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는 몇 초에 정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10초 때 정지를 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과학 시간에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은 과학의 언어예요. 수학을 잘하시면 여러분 과학 공부할 때 특히나 물리 이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오른쪽은 A 지점과 B 지점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로봇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X초일 때 A 지점과 로봇 사이의 거리를 Y 미터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아까 팁 이야기했었죠. X축, Y축이 뭔지 어떤 변수가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고요. X축이 시간이에요. 초. 이때 이 Y 미터가 어떤 미터냐면 A에서부터 로봇 사이의 거리가 Y 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엽네. 갑자기 로봇 이렇게 사파까지 가져왔어요. 동아출판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자, A 지점이고 B 지점이 이 로봇이 왔다리 갔다리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Y가 어떻게 되냐면 로봇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 로 이렇게 할게요. 로봇이 이 지점에 있어요. 그럼 이 지점에 있을 때 이 A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로봇가 Y미터가 되는 거지. 만약에 로봇이 여기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Y미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로봇이 딱 A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거리는 A하고 로봇과의 거리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로봇이 딱 이 B 지점에 있었다. B 지점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 Y는 이 A 지점과 로봇까지의 거리, 요렇게 얘가 이제 Y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물음을 볼게요. 첫 번째 물음 보시면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이때 Y를 보셔야 되는데 이 지점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게 A 지점과 로봇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A하고 B 지점 사이의 거리는 로봇이 B 지점에 딱 있을 때 A 지점과 로봇 사이의 거리가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이제 A 지점과 로봇 사이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거니까. 그럼 이때 거리가 가장 큰 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4m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4m. 4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X축 0초일 때 4m라는 것은 얘가 처음에 출발할 때 B에서 먼저 출발한 거예요. B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A 쪽으로 다가왔다가 A 찍고 그러면 A하고 로봇까지의 거리가 0m가 되겠죠. 그죠? 0m 이쯤. 그럼 여기가 B 지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A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A 지점. 그러면 A 지점까지 오는데 5초가 걸린 거지. 그지? 근데 여기 들렀다가 다시 B 지점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A에서 출발해서 로봇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A하고 로봇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 여기에요. 이렇게 점점 거리가 줄어들다가 딱 A 지점에 로봇이 와서 0이 됐다가 A하고 로봇 사이의 거리가 0이 됐다가 다시 여기 찍고 B로 돌아가잖아요. B로 돌아가면서 A하고 로봇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겠죠. 이게 이 부분이에요. 점점 더 멀어져서 B 지점에 여기 온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왕복이라는 것은 B에서 출발해서 A 찍었다가 다시 B로 이렇게 돌아오는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왕복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가 되겠어요? 0초에서 10초까지. 10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